공청회가 마무리돼서 기자회견 조금 정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시 시작 예정이었는데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정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사진 찍어. 네, 나중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지금 이제 곧 시작을 할 텐데요. 조금 줄을 맞춰서 주시고 저희가 맨 앞에 계신 분 양쪽 끝에서 요 플래카드를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진 촬영을 아마 환경연합 활동가께서 해주시기로 하셨죠. 예, 사진 부탁드리고 영상 촬영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고 발언자분들 이 마이크를 같이 써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 혹시 저쪽 끝에서 안 되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저희가 외칠 텐데 구호 외칠 때는 손에 든 피켓을 이렇게 앞으로 내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더 역동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연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위헌적인 NDC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에 당장 응답하라.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켓이 혹시 거꾸로 들렸나 잘 한번 확인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맨 뒤에 드신 분들은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드시니까 시작할 때 잠깐 들었다가 제가 한번 구호 외치자고 할 때 한꺼번에 올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내렸다가 구호 외칠 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큰 피켓은 그 구호 외칠 때 그냥 가만 들고 있으시면 됩니다. 움직이면은 오히려 좀 흔들리니까요. 잠깐 같이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2035 NDC 65%를 위한 시민 집중 행동,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황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공청회 참석한 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이 발언하시고 또 직접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참담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감정들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대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는, 예상에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터무니없는 무책임한 정부안이 오늘 공청회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감축 목표는 작년 헌재 판결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 과정 모두가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저희가 외쳤음에도 반영하지 않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여기서 함께 모아서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그리고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님, 정혜경 국회의원님 함께 주최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위원장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비상행동 김은정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만큼 정부는 너무도 구태했고 비겁한 술수만 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포함하여 2035 NDC 수립을 위한 논의 내용이나 이 논의를 끌어오는 과정 모두가 그랬습니다. 위헌적인 안을 슬그머니 끼워넣고 마치 광폭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기후위기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귀를 닫고 허물좋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꼴 갖추기에 바빴습니다. 드디어는 정부안을 선명히 내놓지도 못하고 여전히 애매하게 전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야 공개된 감축안에는 53%라는 위헌적인 안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선을 두고 범위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적입니다. 정부는 그 한선을 기준 삼아 산업계의 손을 들어줄 것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성의함과 무책임함은 흡사 윤석열 정권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NDC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후위기와 전환의 시기에 모두의 일상과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라고 말입니다. 오늘 정부의 태도는 이런 시민의 삶과 노동 그리고 후발 세대의 생존까지 내팽개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 향후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을 좌우할 이 중대한 결정에서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 헌재도 국제사회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줬는데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정부는 헌법뿐 아니라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교묘한 절충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청회 시작 전 김성환 장관이 그러더군요. 산업계가 죽는 소리를 해서 단일안을 못 냈다고요. 기후위기의 파괴적인 재난 앞에서 죽어가는 최일선 당사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까? 산업 부분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 몫이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다른 부문이나 후발 세대로 전가되고 이런 와중에 지체되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위기심화는 다시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묻고 정부에 끈질기게 촉구할 것입니다.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걸맞는 최소한 65%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하는 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감축 경로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정의로운 감축 목표 당장 수립하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당장 실현하라!
예,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헌재에서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국회에서의 민주적인 논의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NDC를 비롯한 장기 감축 경로가 수립되어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60% 이상의 전향적인 입법 발의를 하시고 또 국회에서 NDC 강화를 위해 활동하시는 국회의원 두 분 국회의원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국회의원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오늘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한 50%, 상한 60%로 설정하는 감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재명 정부가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와 시민사회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 그리고 기후정의에 입각해 최소 61%, 나아가 65% 이상의 감축 목표가 수립돼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보다도 더 후퇴한 감축 경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감축안은 2050 탄소 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핵심적인 사항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감축안입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산업부문은 이미 국가 배출량의 41%를 넘는 최대 배출원입니다. 그럼에도 2035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는 고작 20%대로 전력부문 70%, 수송부문 60%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산업계는 여전히 감축 수단이 48% 안에는 구체적이지 않다.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난 2030 NDC 때와 단 한마디도 달라지지 않은 구태의연한 논리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한 것입니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때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미래 세대의 환경권입니다. 정부가 만일 이런 수준의 목표를 들고 다가오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적 국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이번 안을 거부하고 진보개혁 정당과 함께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경로를 입법으로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함께하고 계신 또 다른 국회의원이십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소 61% 이상 혹은 65%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주장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재난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있듯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이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밝힌 대로 이것은 곧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NDC 공청회에서는 정부는 50%에서 60% 혹은 53%에서 60%라는 광범위한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는 명확한 감축 의지를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의 뒤를 봐준 결정입니다. 기후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사실상의 후퇴입니다. 제가 이번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것은 산업부문 배출 전망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기후재난으로 내모는 대신 산업계 엄살을 그대로 받았으며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 것, 이러한 기만이야말로 정부의 더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산업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목표를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며칠 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는 1.5도씨 한도를 지킬 수가 없고 속도를 2배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기후행동은 더 이상 환경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그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NDC를 강화하라는 요구는 결국 새로운 사회와 경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노동자와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적 책무를 따르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생존과 우리의 산업 경제를 지키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로 출발한 만큼 국민과 함께 최소 61%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의 힘찬 발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사실 오늘 공청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저는 현실 가능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현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겪는 현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폭염으로 일터에서 쓰러지고 또 폭우로 일하다가 또 살던 방에서 침수돼서 목숨을 잃는, 이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NDC, 제대로 된 기후 목표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담한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안전한 삶을 앗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 현실 가능성, 이 앞으로 발생할 이 재난 발생 가능성을 멈추는 것이 바로 2035 NDC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업이 아닌 안전한 삶을 위한 NDC를 수립하라!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에 당장 응답하라! 저희 정부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성별 불균형이었습니다. 오늘도 보셨겠지만 앞에 연단에 있는 15명 중 단 여성 패널은 3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단체를 대표해서 여성환경연대 이한소영 상임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이한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60% 이상을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정부가 제시한 2035 NDC는 53%에서 60 두 가지 안으로 발표됐습니다.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감축 목표를 60에서 65%를 발휘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와 기후 당사자에게 큰 고통을 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50과 53이라는 수치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암담하고 참담하고 분노했습니다. NDC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삶, 우리와 지구를 만들어내고 유지시켜주는 비인간 존재들의 일상과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2035 NDC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기후 당사자 관점이 통합되어야 되는 이유는 개발이나 산업,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폭우가 내렸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반지하 거주민, 기후 감염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돌봄의 전담자, 기후위기를 생계의 전면에서 겪고 있는 농민, 폭염에 취약한 야외 노동자, 이동 노동자, 재난으로부터 대피와 어려운 장애인,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노동자, 미래를 볼모로 잡힌 어린이, 청소년 등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하고 데이터해야지 제대로 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봄 의성에서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 마을 전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키워온 밭과 생계, 그리고 그 밭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의 순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 강릉에서는 가뭄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공중화장실이 문을 닫고 식수와 생활정수도 부족했습니다. 제주 해녀분들은 바다가 더 이상 예전의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간폐와 모자반이 사라지고 과거에 1만 명에 이르던 해녀들이 지금은 2,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만난 여성 농민은 가을 장마로, 난데없는 가을 장마로 열과 현상과 낙과가 심각하여 어떻게 앞으로 삶을 계획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큰 한숨을 지었습니다. 폭염과 재난의 시기마다 돌봄 노동자들은 쉼없이 일하며 아픈 사람들과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폭염 속 냉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후재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있는 이들이 바로 기후재난의 증언자이자 기후정의의 당사자입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NDC 감초관은 과연 이 현장과 증언을 듣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NDC 수립 과정과 목표에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산업과 과학기술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기후 당사자와 여성의 현실은 배제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첫째, 2035 NDC 목표를 최소 65%로 상향하십시오. 지금의 53%나 51%는 1.5도 목표를 버리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됩니다. 둘째, 모든 적응과 감축 정책에 여성과 기후 당사자가 민주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기후재난, 멸종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AI 개발이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핵 잠수함, 신공항, 도로 건설,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사회와 지구에 대한 염려가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부의 NDC는 아직 완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써야 할 약속의 제안, 초안일 뿐입니다. 수정할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기후정의와 성평등이 함께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책임지며 함께 살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전문가들과 남성들만 패널들만 모아놓고 하느냐, 이게 제대로 된 공론화냐, 당사자는 왜 이렇게 다 배제하느냐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오늘 마지막 공청회 시민사회 쪽의 패널을 몇 명 이제 섭외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조차도 참 이게 참여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조차도 사실 초대받지 못한, 또 패널로 참여하지 못한 많은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농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정영희 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버젓하게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집에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 중에 하나로 농촌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 마련하겠다라는 안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농촌형 태양광 관련한 문제는 지금 농민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이고요. 농식품부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고 의견 수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누구와 협의를 해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자료집에 실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어제서야 추수를 마친 여성 농민의 SNS에 올라온 사진은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겨백이 전투라고 할 만큼 10월에 계속된 가을 장마에 쓰러진 벼에 마르지 않은 땅에 기계 체인이 끊어지고 콤바인이 고장나고 벼도 사람도 견뎌낼 재간 없이 쌀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던 2020년보다 더 흉년,
여성 농민에게 남은 건 골병뿐이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며 그 고통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1980년대부터 몰아친 정부의 살롱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농업을 죽이는 정책에도 물러섬 없이 수십 년간 싸워온 농민들이지만 이 기후위기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면 과연 누가 농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농민들에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NDC 논의 흐름은 농민들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식량 위기로 나타나서 국민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를 넘나드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NDC 결정 과정에도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65% 감축하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밥상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의 몸부림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가을 장마를 겪은 농민들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65% 감축안을 결정하십시오. 네, 힘찬 말씀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위헌적인 NDC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책임 방기한 NDC 정부안 당장 폐기하라! 예,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항상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패널을 항상 공청회에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이 반영되는지, 정말 그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패널인지 항상 질문을 던지게끔 합니다. 오늘 청년 활동가이자 기후 활동가로서 조혜원 플랜 1.5 활동가 힘찬 박수로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랜 1.5 정책활동가 조혜원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목표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불확실한 감축 가능성에 의존해 분명한 기후 피해를 외면했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산업부는 자명한 기후위기라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실행 가능성, 현실적 목표라는 단어로 의사결정자들을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목표는 허황된 산업계의 바람이 반영된 미래의 과다한 배출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미 산업부는 부풀려진 미래 배출량을 근거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산업부 목표를 낮춘 이력이 있습니다. 산업계의 감축 가능성 평가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립니다. 그들은 미래 배출량을 전망해 고무줄처럼 조정하여 감축이 어렵다, 목표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감축 목표 논의 테이블에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진 채 부분별 토론회가 이어져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0% 초반이라는 이 목표에 필연적으로 귀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감축 가능성 평가가 아닌 확실한 기후 피해에 주목해야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돌아봐야 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는 수단과 재원이 처음부터 마련되어 설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때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너무 크기 때문에 파리협정에서 1.5도 감축 노력에 합의한 것입니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전환 비용보다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 피해 비용이 몇 배는 더 큽니다. 문제는 전환 비용을 내는 세대와 피해 비용을 치르는 세대가 다르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이 제한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모습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문제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기간의 부담을 지기 싫은 현재 세대와 피해를 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미래 세대의 불평등한 줄다리기의 반복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다시금 최근 강의에서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현재 세대가 간춤 책임을 다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날 여기 모인 기후위기 당사자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 완화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 경제, 일자리 특히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항상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는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 관계자들만 앉아 있습니다. 정작 가장 큰 삶의 영향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발언 듣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위원장 홍지욱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호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기후 부정의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재벌과 기업들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비웃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무시해왔습니다. 철강산업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7.8%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축 노력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일부 노동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걸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기업과 정부에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해서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후 부정의를 용인하는 기업 운영이나 산업전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산업전환과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온실가스 65% 감축 목표를 당장 수립하고 지체 없이 실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경제적인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관련된 윤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종교계가 앞장서 기후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의 박상훈 신부님 힘찬 박수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 신부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은 그 잘못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것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회심과 회복의 길, 곧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이 세상, 창조된 세계를 다시 숨쉬게 하자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NDC 목표는 환경정책의 후퇴일 뿐더러 기후정의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류 약속의 파기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한 기술적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세계의 질서 안에서 올바른 자리를 되찾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정신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존재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편안함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생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본주도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생명과 창조의 숨결을 선택합니다. 소비의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후정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공허하고 심지어 죽음과 유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소리가 더 깊고 더 강렬한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가 되도록 여기서 뜻을 모으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언 마치고 딱 2가지 남았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남았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3분이 해주실 텐데요. 이렇게 앞으로 가운데로 나와서 같이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김수경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은승채 청년기후의회 활동가, 이 3분이 함께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위헌적인 정부안 폐기하고 정의로운 감축 목표 수립하라. 오늘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감축 목표 논의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의 감축 목표와 소위 선형 감축인 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상한을 제시했다고는 하나 이는 낮은 감축 목표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눈속임에 불과하다. 오늘 정부의 목표는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안은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을 고려하라는 명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로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후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명백하다. 정부는 지금 당장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2035년 기준 최소 65% 이상의 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지적과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감축 목표를 국회가 정해야 하는 이유로 정부가 목표를 정해야 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의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이미 결정문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2035 NDC에서 현재 세대의 감축 부담을 대폭 미래로 넘기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산업계의 단기 이익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실현 가능성과 비용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달성은 물론 감축 목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공부문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왔던 산업계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계의 로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우리나라 감축 목표는 누더기로 전락해버렸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산업계의 목소리만 반영한 결과다.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빈민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정부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받았다. 기후적인 입각한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안전망 구축 등 당사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없었다. 정부 주도로 6차례 진행된 대국민 논의 토론회에서는 소위 전문가들만 자리를 채웠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온도 목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오로지 산업계의 비용 부담만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가 입게 될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2035 NDC 목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석탄 발전 투자와 OECD 국가 중 꼴찌인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2035 NDC 목표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악당 국가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서
새로운 2035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2035 NDC의 유엔 제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정부의 위헌적인 감축 목표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감축 경로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다. 바로 국회에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기후투기를 통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탄소 예산에 기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명령이며 동시에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11월 6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국회의원 서왕진, 국회의원 정혜경. 네, 마지막 퍼포먼스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온 2035 NDC 한국 정부안이 명확히 명백하게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라는 측면에서 위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에 참가하신 분들 5분이 위헌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판넬 서주시고요. 요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신 3분과 그 홍지욱 부위원장님, 정영희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같이 퍼포먼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붙이지는 마시고 뒤에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잠깐 들고 위원 쪽이 이쪽에 나오게 들고 서주시고요. 이렇게 가까이 한국 정부 안에 이렇게 붙이는 모습으로 좀 가까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동안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헌적인 NDC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 책임 방기한 NDC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기후위기 당사자 목소리에 당장 응답하라! 예, 앞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판넬은 계셔 주시고, 예, 구호 이제 몇 개 더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없는 NDC 정부안 당장 폐기하라! 기업이 아닌 안전한 삶을 위한 NDC 수립하라! 네, 저희는 오늘이 끝이 아니고 정부의 발표 그리고 이후 국회 입법 과정까지 계속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기업의 현실이 아닌 우리 당사자들의 현실을 안전하고 정의로운 삶으로 바꿀 수 있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처분, 기후헌법 소원 등 법적 수단까지 강구할 것입니다. 오늘 100여 명이 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함께 해주신 열기로 앞으로의 과정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이랑 많이 받는 계기는 봤는데 많이 착하겠다. 아까 재작년 오영수 8월